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유부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위한 OCP, On Power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오해를 흔히 받고 있는 점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IBM 파워는 그 AIX, 즉 유닉스를 굴리는 레거시 시스템이고 거기에서는 레거시 애플리케이션 환경들만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입니다. 물론 오해에 불과하고요. 앞서 이제 나이스 페이먼트 고객분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뭐 리눅스를 비롯해서 각종 여러 가지 현대적인 그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을 구현할 수 있고 또 거기에 가장 적합한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실 이 장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왼쪽 구석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그 애플리케이션이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가, 애플리케이션의 가장 좋은 위치는 어디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건 뭐 구글 마켓플레이스도 아니고 애플 앱스토어도 아니고 바로 데이터 옆입니다.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법원 옆에 변호사 사무실이 몰려 있고 그리고 여의도 그 증권거래소 옆에 증권거래소가 있는 여의도 근처에 증권사들이 다 몰려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에 보면 그 데이터 그래비티라는 뭔가 인터스텔라스러운 그런 용어를 쓰긴 했는데요. 뜻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즉 데이터 근처에 앱이 있어야 서로 그 통신하는데 쉽고 그리고 더 빠르다는, 즉 레이턴시가 더 낮게 유지될 수 있다는 그런 간단한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경제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약간 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나이스 페이먼트 고객의 증언, 파워가 좀 비싸죠 하는 그것과 좀 그 어긋나지 않나 그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서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BM 파워 위에서는 그 각종 리눅스 배포판은 물론이고 오픈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를 위한 각종 그 레드 제품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픈시프트를 비롯한 DevOps 그런 툴들, 그리고 각종 네이티브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들이 다 가용합니다. 흔히 그 IBM 파워 위에서 리눅스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신데도 거기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역시 뭐 오해시고요. 그 각종 리눅스 배포판은 물론이고 JBoss나 그 아파치 톰캣 같은 미들웨어, 그리고 Ansible, Jenkins, Kubernetes 그러한 그 개발 툴들, 그리고 그 클라우드 운영을 위한 각종 소프트웨어 인프라들, 그런 것들은 물론 뭐 카산드라라든가 몽고DB라든가 마리아DB라든가 하는 데이터베이스들, 그리고 가만 보면 스파이가 하나 섞여 있죠. 오픈 소스는 아닙니다만 IBM DB2 같은 그러한 ISV들이 다 IBM 파워, 그 레드햇과 수세 같은 리눅스 위에서 가용하고요. 기타 그 15,000개에 달하는 파워용 오픈 소스 패키지들이 가용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모 정부 기관에서도 IBM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온 파워를 이용해서 앱을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IBM 파워가 강조하는 것은 점진적인 앱 현대화입니다. 이 기관의 경우에는 그 S924 2소켓짜리 서버들이죠. 이 10대를 이용해서 파워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꾸며놓고 거기서 일부는 그 레거시 인프라죠. 그 AIX 위에서 뭐 데이터베이스라든가 각종 중요 미션 크리티컬 앱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기존처럼 운영하면서 같은 서버 위에 일부는 오픈시프트를 얹고 그 위에 클라우드 팩 위에 올라가는 각종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들을 얹어서 점진적인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파워 플랫폼을 계속 활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보통 데이터베이스는 AIX 위에 두시잖아요.
그 AIX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앱한테 가장 어울리는 가장 적합한 장소는 데이터 옆이라고 했죠.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AIX 옆에 그 앱을 위치시킴으로써 훨씬 더 안정적이고 더 성능이 우수한 오픈시프트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이렇게 현대화된 앱부터 먼저 그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실무에 투입시킴으로써 점진적인 앱 현대화가 가능했고요. 이렇게 한 번 개발해 놓은 컨테이너화된 앱은 그 온프렘에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물론이고 그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IBM 버추얼 서버로도 이제 자유롭게 배치 가능함으로써 develop once, deploy anywhere를 구현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은행권 사례인데요. 여기서는 기존 앱을 굳이 현대화하지 않는, 말이 잘못됐네요. 기존 앱의 현대화라기보다는 기존 앱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뭔가 추가적인 앱을 전개하는 그런 상황의 모습입니다. 즉 기존 애플리케이션은 뭐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한 기존 앱들은 다 전통적인 그 IBM 파워 위에 그대로 올려져 있는 상황에서 뭔가 추가적인 서비스를 이제 그 오픈시프트 온 파워에 전개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ATM에서 돈을 인출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그 은행 계정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디지털 월렛, 그러니까 디지털 지갑에 연동된 은행 계정으로부터 ATM을 통해서 돈을 빼는 그러한 서비스를 새로 런칭하는 케이스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여기서 은행 이름은 물론 국내 은행은 아니고요. 은행 이름은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기존 코어 뱅킹 앱은 에코 980 IBM 파워 서버 위에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되는 새롭게 전개되는 서비스는 ATM을 이용해서 그 디지털 월렛을 통해서 은행에서 돈을 빼내는 그런 것이죠. 그걸 먼저 파워 인프라스트럭처 위에 레드 오픈시프트를 얹고 그 위에서 그 지불을 요청하고 그 승인을 거쳐서 코어 뱅킹 앱으로 연결시켜주는 그 서비스를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그 전개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어차피 새로 추가되는 그런 서비스인데 굳이 파워웨이 할 필요가 있나? 아무리 뭐라고 해도 X86이 좀 더 쌀 것 같은데 뭐 그 위에서 해도 되고, 그리고 특히 이거는 ATM에서 하는 거니까 전형적으로 이제 클라우드에서 많이 하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많이 하는 것인데 그냥 아마존 같은 데에서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하실 겁니다. 실제로 이 은행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맨 처음에 그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구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파워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옮겨온 그런 케이스예요. 아마존 웹 서비스의 이제 확장성으로는 트랜잭션 용량과 그리고 응답 시간과 같은 SLA를 충족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온프렘에 있는 파워 클라우드로 그 마이그레이션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주목하실 점은 AWS에서 파워로 오픈시프트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옮겨오는데 단 하루가 걸렸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왜 굳이 파워로 옮겼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X86이 좀 더 싸지 않았을까요? 특히 그리고 AWS를 쓰는 이유가 뭐 AWS 같은 그 퍼블릭 클라우드도 장기간 쓰다 보면 뭐 기계를 사는 것보다 훨씬 비싸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클라우드를 애용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초기 투자 비용 때문이잖아요. 뭐 오펙스, 케이펙스 그런 부분들이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제 그 온프렘에 파워 서버를 들여다놓는 것은 좀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 부분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IBM에서 새롭게 최근에 내놓은 그런 서비스가 이 Shared Utility Capacity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일종의 소비 방식입니다. 이거는 IBM 파워의 그 가격이 상당 부분이 그 하드웨어, 깡통 하드웨어라는 그 부분에도 있지만 그 깡통 하드웨어에 올라가는 CPU, 메모리 그리고 OS 같은 것들을 액티베이션 시켜주는 그 라이선스 비용에 또 상당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소비 모델 오퍼링입니다. 그래서 박스를 도입하시되 여러분들의 데이터 센터에 파워 서버의 박스를 도입하시되 거기에 필요한 액티베이션 라이선스는 가장 작은 단위, 뭐 가령 1코어 단위로 액티베이션 해놓으시고 나머지는 그 실제로 사용하시는 즉 pay as you go라고 하죠. 사용하시는 것만큼만 분단위로 직접 미터링해서 과금하고 그리고 그렇게 과금된 것은 나중에 미리 등록을 해놓으신 capacity credit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그 파워 9을 이제 들여놓으시는 그런 거에 비해서 58% 낮은 초기 투자 비용만 가지고도 이 파워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현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IBM 파워 프로세서가 자랑하는 것은 물론 뭐 인텔 프로세서보다 기본적인 성능이 더 뛰어나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IBM 파워는 가상화 능력이 뛰어나고 특히 그래서 그 컴퓨팅 파워를 놀리지 않고 뽑아내는 그 효용성이 좋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x86 그러니까 윈도우즈나 리눅스 서버 같은 것들을 평균 사용률을 보면 한 20%가 안 된다고 하죠. 뭐 야간이나 휴일이나 그런 데까지 다 포함시키면요. 그런데 IBM 파워는 그 박스를 여러 개의 가상 머신으로 분할해 놓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의 shared process 풀로 엮음으로써 각 가상 머신마다 워크로드가 다를 때 필요에 따라서 서로 프로세싱 파워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활용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위에 오픈 시프트가 올라가면 그 효용성은 더욱 극대화되고요. 그래서 배치를 훨씬 더 단순화해서 사람이 여기에 얼마만큼의 워크로드가 들어갈 테니까 여기엔 CPU를 몇 개 배치해야 되고 그런 플래닝을 자세히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하드웨어 및 물론이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비용을 크게 절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유틸리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프로세서의 성능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상화와 그리고 공유라는 개념을 통해서 훨씬 더 사용률을 끌어올림으로써 특히 통합을 할 때 무척 큰 베네핏을 주는 것이 파워의 장점입니다. 가령 126대의 인텔 프로세서를 장착한 서버로 운영되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에코 980, 즉 파워 9 하이엔드 머신으로 통합하면 3대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파워 10, 에코 1080 서버로 통합할 경우 2대면 가능하고요. 이렇게 대수가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오라클 라이선스 같은 경우는 인텔 코어에 대해서는 뭐 0.5, 파워에 대해서는 그보다 크게 이렇게 가는 것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클 라이선스도 인텔 때에 비해서 2~3배로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은 더욱더 뛰어나서 인텔로 사용하실 때보다도 5배 가량 더 효율적인 그런 운영을 하실 수 있고 또 아까 최준영 박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 기후 환경 어떻게 할 것이냐 기후 위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CO2 배출량도 5분의 1 수준으로 줄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프로세서뿐만 아니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틸리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IBM 파워 시스템즈는 그 디지털 현대화, 즉 그 컨테이너화를 통한 오픈 시프트를 통한 앱 현대화에 있어서 X86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지가 됩니다. 즉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비용을 가지고 2배의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총 가성비는 X86 대비 4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세히 보면 당장 구매하셔야 되는 하드웨어 코스트는 그 파워가 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라든가 뭐 그런 그 총체적인 비용을 생각하셔서, 즉 토탈 솔루션 비용으로 보신다면 IBM 파워가 X86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결과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딜라드 같은 미국의 대형 백화점 체인 있죠. 거기서도 IBM 파워를 이용해서 그들의 이커머스 미들웨어죠. HCL 커머스 앱을 OCP를 이용해서 컨테이너화하고 현대화할 때 IBM 파워를 택했습니다. 거기서 딜라드의 실무자인 제시의 증언에 따르면 특히 오픈 시프트를 활용할 때 IBM 파워는 하이퍼 트레딩이죠. Simultaneous Multi-Threading SMT의 효과로 인해서 X86에서 VMware를 쓸 때보다도 코어 개수가 4분의 1개만 있으면 되더라라는 그러한 증언을 해서 앞선 장표의 정당성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죠. 오픈 시프트와 클라우드 팩 이것들을 IBM 파워 위에서 운용해야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일단 저희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는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점진적으로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IBM 파워를 사용함으로써 마찰 없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마찰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까 레거시 시스템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 체제로 따지면 앙시엥 레즘이라고 할 수 있죠. 프랑스의 18세기까지 프랑스를 지배하던 왕정이 무너지는 것을 이제 혁명이라고 하죠. 혁명은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우당탕탕 하면서 많은 피가 튀고 그렇죠. 실제로 레거시 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으로 현대화하는 작업은 또 역시 좀 시끄럽고 우당탕탕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IBM 파워를 이용해서 점진적으로 현대화를 함으로써 마찰없고 조용하고 스무스한 그러한 현대화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 현대화의 배경에는 IBM 파워라는 플랫폼의 우수한 확장성, 그리고 더 좋은 가성비, 그리고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만 IBM 파워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안성과 안정성,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데이터 그래비티라고 하는 인터스텔라스러운 그런 용어로 말씀드린다면 애플리케이션에게 가장 편한 장소는 데이터 바로 옆이다. 즉 데이터는 현재 대부분 레거시, AIX 위에 얹혀져 있으므로 AIX 바로 옆이 애플리케이션 현대화의 가장 좋은 장소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